오타니 이정우의 이제 손흥민까지 이현우의 MLBTV 직관 투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무키 배치가 불안한 다저스의 우익수 수비 때문에 다시 포지션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로버츠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다저스의 계획을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저스는 지난 19일 콜로라도와의 쿠어스필드 원정 경기에서 콜로라도 상대로 이 9회 말 끝내기 패배를 당하면서 샌디에고전 3연전 스윕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 이 다저스는 선발로 나선 야마모토가 7이닝 동안 3실점을 기록을 했지만 타선이 득점권에서 11타수 2안타로 쐐기를 박지 못하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어야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로버츠 감독 역시 샌디에고전 3연전을 치르면서 지친 필승조를 꺼내지 않는 결정을 내렸고요. 결국 9회 등판한 로블레스키가 토바에게 2루타를 그리고 버나벨에게 유격수 옆을 빠지는 끝내기 안타를 내주면서 결국 3대4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버나벨에 앞서서 토바에게 내준 이 2루타가 더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외야수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구였는데 테우스카의 스타트가 일단 다소 늦었고요. 결국에 타구를 잡아내지 못하는 사이에 토바가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공식 기록은 실책이 아닌 2루타이긴 했지만 사실상은 실책성 플레이였고요. 이 타구의 안타 확률도 불과 6푼에 불과했었습니다. 올 시즌 다저스의 우식수 포지션 OAA 즉 평균 대비 수비 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점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21위에 불과한데요. 특히 테오스카의 OAA는 마이너스 9점으로 올 시즌 메이저리그 우익수로 분류된 39명 중에 37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저스는 오타니를 고정 지명타자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오스카도 무조건 수비를 소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배치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감독실에서 로버츠와 프리드먼 사장과 면담을 가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배치가 혹시 다시 우익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배츠는 사실 외야수 골드글러브를 6차례나 차지했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배츠 2021년부터 고관절 부상에 또 시달렸고요. 고관절 부상은 특히 이제 타구를 잡기 위해 먼 거리를 전력으로 달려야 하는 외야수에게는 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저스는 이 배츠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배츠의 포지션을 2루로 쓰겠다 이렇게 또 밝혔었는데요. 네, 하지만 유격수 기회를 줬었던 럭스의 수비가 큰 화두가 됐었는데요. 럭스가 캠프에서부터 유격수 불가 판정을 결국에는 받으면서 이 배치는 급하게 유격수 포지션을 맡게 됐고요. 배치는 수비 적응 과정에서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 배치는 유격수 수비 보강을 위해서 경기 시작 4시간 전부터 수비 훈련을 병행하면서 구슬땀을 흘렸었는데요. 하지만 시즌을 치르면 치를수록 이 배치의 타격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현지 매치에는 부진의 원인을 포지션 변화에서 찾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공에 손을 맞아 골절상을 입은 배츠 선수 2달가량 이제 제한에 매진을 했고요. 우익수로 복귀해서 시즌을 마쳤습니다. 이는 로하스가 기대 이상의 타격 성적을 기록한 덕분도 있습니다만 당시 다저스가 외야 공격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럭스가 후반기부터 서서히 타격 반등을 이뤄내고 있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럭스 선수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팀을 옮겼고 다저스 올 시즌 유격수로 다시 한번 또 배츠 선수를 낙점을 했었죠. 네, 배치는 지난해 갑작스럽게 유격수를 맡았을 때와는 다르게 겨우내 유격수 수비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병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 결과 올 시즌 OAA가 플러스 3점으로 평균 이상의 수비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로버츠 감독은 배치와의 면담이 화제를 모았었잖아요. 우익수 포지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면서 포지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일축한 상황입니다. 면담 내용은 오히려 배치가 올 시즌 내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격과 스윙에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배치와 우익수 전환 논의를 나누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타당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아직 진지하게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일단 에드먼과 김혜성, 키케, 먼시까지 없는 상황에서 내야진을 꾸리는데 선택지가 또 그리 많지 않다라는 점을 먼저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다저스의 내야 부상이 심각한 상황이긴 하네요. 이 다저스는 지금 내야 줄 부상 때문에 유망주인 알렉스 프리랜드에 더해서 백업 유틸리티 자원인 버디 케네디까지 매일 선발
선발 라인업에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하스도 부상 때문에 관리해서 써야 되는 상황에서 배치까지 외야로 보내기에는 뎁스를 생각했을 때는 무리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이제 테오스카를 우익수로 기용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배치의 포지션 변화가 아니라 이제 부상자들의 복귀라는 얘기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로버츠 감독은 에드먼이 중견수를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에드먼이나 김혜성, 키케가 돌아온다면 그때는 파에스가 우익수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테오스카가 좌익수로 이동을 하면서 콤포토의 출전 기회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콤포토 얘기가 나온 이유는 사실 테오스카의 수비 불안도 불안이지만 결국에는 다저스가 지금 콤포토의 포지션인 좌익수의 공격력 그리고 수비력 부재를 놓고 가장 큰 고민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다저스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 트레이드 마감일에 이 코너웨어 한 자리 보강도 원하셨던 걸로 아는데 일단 다저스는 콤포토를 조금 더 믿어보겠다. 대신에 이제 우타 플래툰 짜그리로 알렉스 콜 선수만 데려오는데 또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도 일단 또 아쉽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 변환에 대한 얘기도 좀 계속 흘러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다저스의 우익수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배치의 이동이 어렵다고 했을 때 이 부상자가 돌아온다면 외야 구성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또 벌써 시즌이 끝나고 FA를 통해서 외야수 누구를 또 영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터커라든지 뭐 벨린저라든지. 그렇죠. 그런 의견들도 모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 오늘 저희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